저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있잖아요. 이 새날 인터뷰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분이 우리 같은 매체에 단순하게 야 친목도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오는 적이에요. 근데 모든 언론들이 다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언론은 다 받았었어요. 이번 인터뷰가. 기사가 수백 개 나왔다고.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KBS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논란됐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놀라운 단독 드립을 국민의힘 가짜 보수 빈집털이 맞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뭐 보수가 없으니까 지금 거기까지 다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저쪽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어저께 100분 토론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야기 잠깐만 먼저 한번 해보고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 이념적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란 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은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진보 포지션이 어떤 나라에서는 보수가 되기도 해요. 근데 중도가 있고 좌우 소위 말하면 진보 보수가 있어. 근데 보수 쪽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가운데 있거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포지션이 이동합니다. 그게 시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었어. 내가 무슨 우클릭이야. 원래 있던 자리인데 그러면서 이쪽에 보수 쪽에 보수를 선점하고 있는 가짜 보수들 범죄 집단한테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들은 보수 아니야라고 밀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새날에서 했어. 아무도 안 받았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언론이 뛰어들어. 늦게라도 뛰어들어. 내가 이거 보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뛰어들어. 새날에도 영상 써도 되냐고 연락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다 써. 그러면 이슈가 되는 거.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 인터뷰 아무나 쓰세요 진짜로. 워터마크 그래야 이게 난 지식을 했어요. 워터마크.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틀린 말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100분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명이 이렇게 쫙 물어보잖아요. 막힘없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팩트 최고야. 체크 해주는데 대표만한 선수가 없더만요. 내가 봤을 땐 대표는 대선 나가기 너무 똑똑해요. 맞아. 근데 이 정도 민주당의 지도자들 중에 자신의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 사례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민주 지도자가 저는 몇 분이나 됐는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인터뷰나 네. TV 출연을 보면 지루하지가 않아. 댓글창에 막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 그게 맞지 막 올라가잖아요. 어제 100분 토론이 정확히 말하면 100분이 아니고 80분이었거든요. 네. 아깝네. 아니 왜 100분 토론이라고 지어 80분 토론이라고 하지? 아쉬웠어요. 짧아서. 어. 근데 그걸 줄 때도 의제도 그러니까 뭐 하나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패널들이 어떤 질문할지도 미리 질문지가 나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백지 상태로 시작한 거였고 어제 그 토론 구도 보셨죠? 1대4 이렇게 앉아있는 거 자체가 이게 그냥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급으로 보고 질문하는 수준도 거의 그런 거였거든요. 대통령이었지. 네. 대통령 인터뷰. 인정하고 하는 질문이다 보니까 그 질문 속에 그런 뉘앙스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MBC 대통령 신년 인터뷰 이런 건데 어제 욕 많이 먹은 건 장설정 소장이었는데 저는 장 소장 같은 경우는 롤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현정의 뉴스쇼를 저격했다가 잠깐 내렸던 페이스북 때문에 나온 논란이긴 한데 실제로 거기 나왔던 패널들이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장설철 소장은 새날 애청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 쪽 방송 중에 장성철은 새날을 꼭 본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는 건데 너무 악플은 달지 마시고. 아니 근데 지금 어제만 보더라도 지금 우클릭 했다는 이야기가 왜 저렇게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이야기 뭐냐면 특히나 외국 주재원들 외국 애들이 뭐라냐면 야 한국의 민주당이 완전 진보는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기에도 민주당은 우리 쪽에서는 진보 좌파에 속하는 것 같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너네들은
오히려 중도 보수에 가까운 네. 그런 그렇죠.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말로 내뱉으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건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유연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고생을 할 때는 그때는 오히려 성장을 고민하지 않아도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된 사람들도 있고 안 된 사람들도 있으면 이게 좀 더 분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성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장에 좀 더 치중을 하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빠가 성장을 맡고 엄마가 분배를 맡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둘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헤쳐나왔어. 근데 어느 날 이게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나는데 어떤 무식한 강도 새끼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아빠가 그걸 막 막으려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많이 다친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를 치유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 야, 이재명이 엄마는 내 팽개치래.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랑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답이고요. 지금 하는 등 포함해가지고 모든 곳에서 올해 성장률을 1.6%에 하고 있거든요. 1.6%는 성장이 아니라니까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스크루플레이션, 물가는 존나 뛰어요. 그럼 마이너스 성장인데 이게 어쩌다가 코로나처럼 출렁하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그러고 있잖아 지금 2, 3년 동안. 그러면요 대한민국 완전 망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걱정스러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저들 똥 치우다가 임기 끝날까 봐 김대중 대통령이 IMF 똥 치우다가 그 와중에도 광케이블 까는 상황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맞아. 기초를 놨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로 민주당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 당원은 오래 했지만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네.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네. 더 좋아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올해 김대중 나올 것 대통령의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20세기는 보수와 진보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패망으로 이제 세계는 보수와 진보 대결 시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가더라도 과거의 보수 정당, 과거의 진보 정당이 전부 다 중도 정당을 표방합니다. 이번에 영국을 보더라도 토니 블레어가 사회 정책은 노동당 정책하면서 경제 정책은 대체 정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김 의원께서는 더 잘 아시지만 이번에 클린턴이 사회적 정책은 역시 민주당 정치하면서 경제 정책은 레이가니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도 통합을 모두 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중도 정당으로서 표방을 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져온 것하고 좀 변화가 없지만 다만 강조된 점이 있으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21세기 무한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장 경제 이런 시장 경제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든가 국민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권익을 지키는 시장 경제로서 제가 민주적 시장 경제라고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은 하고 있지만 근본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리고요 언론에도 신문에도 나옵니다. 실명제 존폐 자민련과 절충 중. 우리 당은 중도 우파. 실제로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포지션이 없었으면 민주당은 합리적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집을 비웠어 지금. 맞아요. 보수라고 하는 포지션을 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우리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 비명계에서 당의 정체성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만 그랬냐?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때 한 말입니다. 이념으로 보면 진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위에 당의 정체성으로는 그냥 보수 정당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고민정 나와가지고 계속 공중파나 종편에 나와가지고 거품 물던데 이런 것 좀 보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까고 싶지 않아. 대표의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진보 쪽이라고 포지션을 맡고 있는 건 맞아. 대표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수로 인정 안 하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중도 보수 정도를 맡는 게 정답이고 정말 더 진보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진보의 포지션하면 나라가 좋은 나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따로 떼놓고 얘기합니까? 성장하면서 분배를 할 때가 되면 분배를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처맞은 상황에서는 성장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게 부각이 많이 됐냐면은 기본소득, 뭐 지역 카페 이런 이제 분배 정책이 부각이 많이 됐고 그 부각이 된 이유는 상대방의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홍보라는 게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언론의 관심도 받고 주목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 단지 기본소득, 지역화폐처럼 분배 정책만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굉장히 많은 성장 정책을 제가 옆에서 일조도 했고 제가 옆에서 눈에서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성장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의 고단함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세요. 그것이 돈이 적은 사람이 더 고달프죠. 근데 투자를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도 경제 활동이 고달프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을 많이 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집중하고 논의하고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재명이 진보인 줄 알았는데 보수래? 성장 정책을 해? 여태까지는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대립하고 또 다른 콘텐츠를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맨날 윤석열 거짓말하고 계엄하고 뭐 명태균 스캔들 얘기하고 김건희 뭐 범죄 행위 한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게 국가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인간사의 고달픔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수면 위로 부각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해냈다. 아니 정말 그것도 새날에서 해냈다. 저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원래 프레임이라는 게 네. 거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게 사람들이 약간 관념의 노예이거든요. 보수 진보가 뭔데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보수가 뭐냐고 그러면 몰라. 우리나라에 보수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좌측에 있는 사람도 옮기면 보수가 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이재명 네가 보수라고 하고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단독 드리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골문이 비어 있어. 막 들어가서 몇 골씩 넣고 있는 거다. 내가 아는 보수는 그겁니다. 법을 지키는 게 보수야. 그게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법을 안 지키잖아. 법치를 지금 부정하잖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아닌 거지. 법을 잘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진짜 꼴문이 비었다는 게 진짜 맞는 맞아요. 말이네요. 그냥 빈집 돌고 지금 한 12골 정도 넣어가지고 12대 빵 정도 근데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폭력단 같아요. 폭력단. 그렇죠. 자, 대표의 발언을 요약한 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진보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성장과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입장과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의 말을 제 같은 목소리로 읽어드리는 게 맞고요. 윤석열은 성대모사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잘 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진행할게요. 근데 여기에 대한 김문수의 답변입니다. 이재명이 중도 보수? 이승만이 가장 진보적이네. 이 바뀌게 생겼다 이제. 야, 진짜 저는 오늘 김문수 정말 대답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홍이 뭔가 정말 대권에 대한 욕심을 이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액자로 해가지고 김문수 두고두고 따라다니게 해야 됩니다. 근데 김문수는 내가 공부를 안 해요. 이승만이 어떤 면에서 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기에 사실 이승만뿐만이 아니라 박정희도 가장 진보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아니 제주 도민들 몇만 명씩 학살하는 게 진보입니까? 미친? 이승만은요 대한민국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한 대통령이에요. 부정선거에서 탄핵됐죠. 임시정부에서 탄핵됐죠. 가장 진보적이긴 하네 아주. 지금 일이 나오니까 굉장히 발언하는 것들이 눈치 보는 발언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자칭 타칭 거론되는 주자만 10명이 넘어요. 지금 읽어드릴게요. 다 들어와.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원희룡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이 있는데 ETC 기타가 있는데 나경원도 경북도지사 뭐 이철우도 나온다고 그러고 다 나오라 그래. 그럼 뭐 하냐고. 골키퍼 할 사람이 없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은 당에서 또 대권 후보를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합니다. 불출마해야 되는 게 맞죠. 불출마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지막 메시지 같은 것 같아요. 대선 후보로 거론을 하지 말라. 임기 종료까지 의장직 수행할 거다. 계속 그걸로 이간질했잖아요. 뭐 비호감도가 우원식 의장이 더 낫네 놈네 이지랄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나 대선 안 나가 이 새끼들아. 지금 우원식 의장의 임기는 1년도 안 지났어. 그렇죠. 국가 서열, 의전 서열 2위인 분이 그런 날 갑자기 사퇴하고 대통령 나가는 게 일단 말이 돼요. 그리고 지금 우원식 의장이 싫다는데도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이재명 괴롭히기의 일환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를 너무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저쪽에서 계속 올려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싫다 안 하겠다 확실하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쉬지도 않고 호나우도처럼 공을 차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지금 골 그만 넣으라 그래. 막 상석세부터 아니, 시작해가지고 진보 보수부터 시작하고. 사실은 보수 세력들이요 요새 멘붕 됐어요. 멘붕이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구치소 가서 세배만 하고 있다가 아주 그냥 야 이제 어떡하냐 위감이 대단합니다. 최근에 그 논란된 그 아젠다 세팅에 52시간 노동시간부터 시작해서 상속세 논쟁, 진보 보수 중도 보수 이런 논쟁들이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건 이제 나머지 사람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영리하다 우리 대표. 여기까지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자, 우리 이제 가장 적중률 높으신 우리 뿜개 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사님.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